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 스트링 빌더 클래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스트링 빌더 이그젬플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스트링 빌더는 말 그대로 스트링을 빌더 해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스트링을 사용한 문자열을 문자열을 생성해주는 거고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새로운 내가 원하는 문자를 할 때 매번 새로운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이런 거죠. 타이틀, N, 패키지, PKG, N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여기 세 개, 셋, 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여기 같은 열 몇 개의 객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수의 객체가 생성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문자의 객체 하나만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사용해서 문자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스트링 빌더 SB 한다. 보통 SB라는 변수 많이 쓰고요. 그래서 new 이제 스트링 빌더 한 다음에 append라는 메서드를 넣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집어 넣으면 속도가 빠르고 불필요한 갱체 생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 빌더 이그젬플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뭐 타이틀, 패키지, 클래스, 디스크립션, see also 뭐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스트링 더하기 뭐 이렇게 하셔도 사실 되고, 사실 이제 최신 이제 자바를 실행하면 이렇게 해도 내부적으로 스트링 빌더를 써가지고 하는 걸 바꿔주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API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프린트 LN을 하지만 스트링 빌더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스트링 빌더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이거 N, 패키지 뭐 이런 것들 다 어펜드를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소모도 훨씬 더 적고, 예, 그리고 됐고요. 마지막으로 SB 어펜드를 한 다음에 실제로 문자열을 떨어뜨릴 때는 SB.toString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print ln 하시면 이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서 구성했던 내용과 자바 API도 아래도 자바 API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구성할 때는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임포트 문이 없는 이유는 여기가 자바랑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자바랑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이제 별도의 임포트 문이 없어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트링 토크나이저예요. 이제 스트링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공백, 백스페이스, 탭, 뭐 다음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잘라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레이즈라는 이제 문자열 데이터에 김강열 뭐 한 칸 띄고 80, 한 칸 띄고 90, 한 칸 띄고 100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이게 만약에 일일이 자르려면 이거를 뭐 세 번째, 뭐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스트링 토크나이저 클래스를 이제 생성하고요. 요거는 이제 util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쓰기 전에 import java util.string tokenizer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string tokenizer 한 다음에 new string tokenizer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데이터 객체, 이제 스트링 객체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스트링 객체를 넣어주시면 스트링을 이제 토큰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 이제 while문에다 넣으시고요. 요건 거의 이제 공식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while에 이제 스트링 토크나이저 hasmore sequence 하면은 이제 내가 토큰으로 해서 더 이상 가져올 게 있는지 지금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토큰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tru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next token 하면 이제 첫 번째 거를 스트링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지고 당연히 hasmore token 하면은 이제 true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next token 하시면 80,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next token 하면 90, 다시 next token 하면 100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토큰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로 해서 더 이상 나올 토큰이 없기 때문에 hasmore 토큰이 false가 떨어지고 false가 떨어지면 while문 밖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실행하면 김강렬 80, 90, 100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스 클래스고요. 메스 클래스에는 다양한 메서드들이 제공되는데, 네, 요것도 이제 자바랑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임포트문은 없고요. 뭐 최대 최소값, 뭐 절대값, 뭐 그다음에 뭐 반올림하고 뭐 그다음 내림하고 버림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수학에 관련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다 스태틱 클래스이기 때문에 메스 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서 스태틱 메서드만 있는 것들을 이제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불렸는데 이 메스 클래스가 이 대표적인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자바랑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포트문은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이제 절대값을 구하는 걸 보시면 이제 더블이나 플로트 값에 대해서도 math.abs 하면은 이제 절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3에 대한 절대값은 당연히 요거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도 똑같이 제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대와 최소 값에 대해서는 math.max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수를 집어넣으면 그 중에서 더 큰 숫자를 좌측에다가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수 중에 최대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제 최소값은 이제 math.min 하게 되면 최소값을 이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은 반올림은 라운드, 올림은 세일, 그리고 버림은 이제 플로우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그 매스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여기는 더블을 받아요. 네, 더블을 받으니까 이제 더블 수를 넣어주셔도 되고, 어차피 더블은 인트나 롱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인트와 롱 값도 집어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반올림, 올림, 내림 이렇게 하면 절대값, 최대값, 최소값, 반올림, 올림, 내림, 그리고 제곱 함수까지. 제곱은 파워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그래서 math.pow 한 다음에 10의 3승은 이제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블 값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랜덤 클래스인데요. 이제 난수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난수 생성할 때는 이제 java.util.random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r 한 다음에 new random 하신 다음에, 여기 이거 랜덤 한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next int, next int, next double, next float 뭐 이런 것들을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이제 여기 형식에 맞는 난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ext int 그냥 하시면은 int형의 전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int. int형이 마이너스 엄청난 수에서 플러스 뭐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r.next int 한 다음에 바운드를 주시면 그 바운드 안에 들어있는 수, 예를 들어서 바운드 1000이 있으니까 1000 미만의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더블 같은 경우는 0에서 1, next 더블과 next 플로트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에 소수점이 포함된 수들이 이렇게 난수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제 사실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이제 부모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객체 아버지고 두 객체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에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equals 메소드, 그 다음에 해시 코드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 정도만 현재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제 초급 수준에서 많이 쓸 일은 없고요.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비교라든지 객체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이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떤 객체 toString을 하게 되면 좀 그 사용자가 보기 편한 이제 문자형 형태의 어떤 정보를 출력한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toString 모르면 그냥 그 저기 system.out.println에다가 toString 해서 넣으시면 웬만한 정보가 나오니까요. 이제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클래스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앞서서 이제 뭐 스트링이나 이제 숫자 입력을 받을 때 시스템 인, 그리고 출력을 할 때 시스템 아웃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시간 측정을 할 때 시스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식처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stime 해가지고 시스템 current time in millis 요 메서드를 호출하면 현재 시간을 1970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Time 해가지고 끝날 때 시간을 만약에 또 출력을 하게 되면 요거를 실행하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time millis는 시스템 current time millis를 한번 호출하시고, 아까 stime 변수를 빼시면 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밀리세컨드로 표시할 수가 있으시고, 만약에 나노 시간 단위로 하고 싶으면 system.nanotime 두 번 호출하시면 그 차를 사용해 가지고 실행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머신에 이제 환경 변수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임의로 랜덤 수 한 10만 개 만들어 가지고 뱅뱅뱅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간이 나오는지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S 코드로 돌아왔고요. 이제 스트링 빌더입니다. 문자를 구성하는 스트링 빌더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하기로 하지 마시고 스트링 빌더 SB 이제 스트링 빌더는 이제 랑이니까 여기 임포트문이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네, 자바 랑점 스트링 빌더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new string builder 하신 다음에 여기다 append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막 집어넣으세요. 막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sb.toString 하시면 여기 스트링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보면 되죠. 스트링으로 떨어지죠. 여기 스트링 자발랑의 스트링 빌더에 toString 하시면 스트링으로 떨어지니까 return to string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print ln 하시면 앞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자바 API도 패키지, 클래스, 내용, 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스트링 토크나이저인데요. 이제 토크나이저가 이제 자르는 거죠. 이제 공백으로도 자를 수 있고 콤마로도 자를 수 있고 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스트링 토크나이저에다가 new 하시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has more token 이건 이제 공식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뱅글뱅글 돌리시면서 st.next token 하시면 김강렬 80, 90, 100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김강렬 80, 90, 100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스 클래스에서는 매스 클래스도 랑이죠. 여기 보면은 매스 여기 보시면 여기 매스 이렇게 보면 자발랑.매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은 매스.abs 최대값은 매스.max 최소값은 mass.min 여기 보면은 int 값 넣으셔도 되고 더블 값 넣으셔도 되고 네, 다 동작합니다. 그래서 하고 반올림은 mass.round 그 다음에 올림은 mass.sail 다 더블 값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ass.flow 하면 이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할 때는 파우 함수에다가 이제 베이스 10의 3승 그러면 13 이렇게 넣으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10의 3승은 1000 이렇게 해서 최대값은 200 최소값은 마이너스 2만 이렇게 해가지고 반올림, 올림, 내림 이런 값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수학과 산술 계산할 때는 매스 클래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수 어쩌다가 이제 난수를 좀 발생시킬 일이 있는데 이제 int형 전 범위 난수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random.r 하신 다음에 자바 util 클래스고요. random.r 하신 다음에 r.nextInt 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요건 잘 안 쓰고요. 내가 원하는 난수의 범위에 이제 맥스 값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많이 씁니다. r.nextInt 한 다음에 100 이내에 100이라고 넣으시면 100은 절대 안 나오고 999까지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100 이내에 1000 이내에 이 난수 값을 내가 원하는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r.nextInt 한 다음에 1000 하고 넣으시면 되고요. 더블형이나 플로트는 이제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면 소수점인데 뭐 소수점 글자가 되게 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줄이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매스점 뭐 라운드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소수점 몇 개까지 반올림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시면 내가 원하는 숫자로 난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트형은 범위가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형은 1000 이내의 함수들이고 이제 더블형도 이렇게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요건 난수니까 한 번 더 실행해 보시면 뭐 전혀 다른 숫자들이 나옵니다. 네, 보시면 전혀 다 마이너스 1254, 마이너스 6689 뭐 전혀 다른 숫자들이 나오니까 실행할 때마다 네, 달라지는 이제 난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에서는 오브젝트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 여기에서 하는 건 toString을 호출하면 이제 이 객체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두 개는 같은 객체면 같은 객체고 다르면 다르다고 나오겠죠. 네. 이 뭐 객체 비교에 대해서는 그 책 본문에서 뭐 컴페어레이터도 있고 간단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객체 비교는 뭐 초급 수준에서 많이 하실 일은 없으니까 개념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더 중급 수준으로 가시면서 그때 자세히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 측정을 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current time millis 한 다음에 요 어떤 메소드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요걸 다시 해가지고 s타임을 빼게 되면 요거 사이의 시간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시간 측정. 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39 밀리세컨드가 걸렸고, 나노 시간으로 말하면 엄청 길죠. 뭐 3890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밀리세컨드로 측정해도 뭐 정밀도로는 충분하니까요.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변수는 컴퓨터에 있는 환경 변수 전체인데 엄청 많죠. 네. 뭐 윈도우즈, 리눅스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여기 중에 뭐 확인할 거는 뭐 패스 정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까지 출력을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7장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